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시나요? 삶은 계란 하나, 프라이 하나, 계란찜 하나.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도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을 다른 음식과 잘못 먹으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계란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는 다른 음식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란 자체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고 노른자에는 여러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계란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건강한 사람의 경우 건강한 식사 패턴 안에서 하루 1개 정도의 계란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계란 하나만 떼어놓고 건강과 염증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란 섭취와 염증의 관계를 분석한 무작위 시험 메타 분석에서는 계란 섭취가 hsCRP, IL-6, TNF-알파 같은 주요 염증 지표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계란이 염증을 일으키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계란을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과 함께 먹는 경우, 두 번째는 버터나 동물성 제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가 많은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계란의 장점을 살리고 싶다면 채소, 통곡물, 콩류와 같은 식품을 함께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계란은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큰 계란 하나에는 약 200mg 안팎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하게 봅니다. 식이 콜레스테롤만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전체 식사 패턴과 포화지방, 가공식품 섭취 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 섭취와 염증 지표를 분석한 무작위 시험들을 모은 메타 분석에서는 총 21개의 연구 중 9개 시험이 염증 지표 분석에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계란 섭취는 hsCRP, IL-6, TNF-알파 주요 염증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란을 먹으면 염증이 올라간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느낄까요? 여기에서 식사의 짝꿍을 봐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채소와 함께 먹는 것과 베이컨과 소시지를 곁들이고 버터를 듬뿍 사용하고 흰빵과 달콤한 음료까지 함께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식사입니다. 실제로 서구식 식사 패턴은 가공육과 같은 육류 섭취가 많고 채소 섭취가 적은 특징을 보이며 이런 식사 패턴은 염증 관련 지표와 더 많이 연관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란 하나가 아니라 계란을 둘러싼 식사 전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할 조합입니다. 바로 계란,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 프라이 하나, 베이컨 몇 줄, 소시지 몇 개, 그리고 빵까지. 보기에는 푸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계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공육과 포화지방, 나트륨의 양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건강한 식사 패턴에서 가공식품과 포화지방,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먹는다면 베이컨과 소시지를 매일 곁들이는 습관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 버터라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버터를 많이 넣고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으로 굽고 치즈까지 듬뿍 올린다면 계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식사의 포화지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굽고 싶다면 버터나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적당량의 식물성 기름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일 수 있습니다. 계란, 흰빵, 달콤한 음료, 당류가 많은 식사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흰빵을 많이 먹고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잼이나 시럽을 추가한다면 전체 식사의 질은 달라집니다. 건강한 식사 패턴 5.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을 선택하고 첨가당과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단양을 권고합니다. 결국 계란 하나만 건강식으로 바꾼다고 전체 식사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란과 잘 어울리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계란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어떤 식사에 넣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은 계란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식사의 다양성과 식이섬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역시 건강한 식사 패턴의 핵심으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계란 통곡물입니다. 흰 식빵 대신 현미빵이나 귀리,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란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계란이 들어가는 식사 전체의 질을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란 식물성 식품입니다. 콩이나 렌틸콩 같은 콩류,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당량의 불포화 지방을 활용하는 식사입니다. 지중해식 식사 역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와 함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을 주요 지방원으로 사용하고 계란은 적당량 포함하는 식사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바꿔야 할까요? 다음 달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계란을 드신다면 첫째, 베이컨과 소시지를 매일 곁들이지 말고. 둘째, 버터와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사용하지 말고. 셋째, 흰빵과 달콤한 음료 대신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을 끊기 전에 계란의 짝꿍을 확인하세요.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 계란을 조리할 때 지방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세요. 버터나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계란을 채소와 통곡물이 있는 식사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계란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접시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란 자체를 염증 음식으로 낙인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근거상 계란 섭취가 주요 염증 지표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계란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 그리고 그 식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입니다. 계란 하나만 놓고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접시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침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계란, 베이컨, 소시지, 계란빵, 달콤한 음료, 계란, 채소, 계란, 통곡물, 콩류. 여러분은 평소 몇 번에 해당하시나요? 댓글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우리 몸이 이를 조절하는 항산화 시스템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SOD 효소입니다. SOD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특정 활성산소를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관리할 때도 식사와 운동, 혈압과 혈당 관리와 함께 활성산소와 항산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SOD가 신장 질환을 치료하거나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 해결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시죠? 활성산소는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 SOD 효소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그리고 SOD와 신장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따로 자세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활성산소와 SOD 효소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을 무조건 끊는 것도 아니고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좋은 식습관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과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